국민의 진심을 담은 입법 의견으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정입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많은 서민,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권과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 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깡통과의 전쟁.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을 놀라게 한 부동산 사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 단 한 푼도 없이 이른바 갭투기 수법으로 무려 500여 채의 빌라의 주인이 된 어머니와 두 딸. 그렇게 장만한 빌라를 이용해 모두 136명으로부터 300억 원 가까운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로 불리는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5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모두 200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 규모도 엄청나지만 대체 어떻게 자기 돈 한 푼 없이 5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것인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들의 사기 수법부터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갭투기 전세 사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매매 가치가 전세금 이상의 일정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매 대금에 준하는 정도의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그런 방식의 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맨주먹 쥐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분도 많죠. 그런데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많은 사람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무려 500여 채의 빌라를 갭투기로 사들여서 정말 이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이 전세 사기와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전쟁 필요하겠는데요?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전세 사기는 아닐 겁니다. 최초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나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또는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집값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보증금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능력으로는 줄 수 없는 전세 보증금을 집이 비싸게 팔리면 주겠다 또는 여의치 않으면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세입자의 어떤 피땀 어린 재산으로 위험한 투기를 하는 것이고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네, 현재 세모녀 사건의 피의자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제때 못 줬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피해자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전단지입니다. 변호사님, 전단지가 원래 이 뭔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뿌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그런 종이잖아요. 최근에 그 빌라촌 인근에 조금 색다른 전단지들이 붙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망간 집주인을 찾는 사람,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를 찾는 사람, 누군가에게 악을 쓰듯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절규하는 사람.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붙인 전단지입니다.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는 골목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청원. 가해자 검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소송하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들 체납액도 대신 갚아야 하고 보증금도 다 잃고 빚으로 또 생활을 이어갑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주택자금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고 있던 보금자리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까지 빼앗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에 짓눌려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2019년 강서구 일대를 휩쓴 이른바 화곡동 강씨 전세 사기 사건. 주로 화곡동 쪽에 가격이 좀 저렴한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씨 같은 분들이 그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모종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올려서 전세를 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 그 빌라나 어떤 다가구 주택의 매매 가격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가격으로 전세를 받은 겁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부터 살려달라라는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호소,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집 없는 시절에 겪었던 그 서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막 고생한 기억들 생각하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 이 집, 젊은 시절에 그 내 집 마련의 꿈은 마냥 설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정부도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방책도 있고 피해자 구제와 사기범을 엄벌할 방안도 같이 내놨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충분할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내년 1월까지 전세 계약 시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기 진단 안심 전세 앱을 개발, 배포하겠다는 계획. 정부의 자료를 활용할 이 앱은 아파트처럼 가격이나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았던 다세대 빌라의 적정 시세와 임대인의 세급 체납 여부 등 핵심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견은 실제 법제화로 완성되지 않는 이상 사기 근절이나 피해자 보호 어느 쪽도 실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 변제 우선권을 갖게 될 때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표준 임대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정책도 보다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법률로 명시하는 것.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전세 사기에 한정돼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기에 의한 거든 사고에 의한 것이든 서민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되겠고요. 혹시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전세 사기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의 대책이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문제로 불안한 모든 세입자까지 보듬었으면 하고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워낙 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라 강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련 입법 의견을 잘 모으고 의논해서 좋은 법으로 완성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